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운동재활 어깨 파트 맡은 발표자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어깨 파트에서 케이스는 이제 슬랩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가 설명해드릴 건 슬랩 리전. 슬랩이란 무엇인가? 슬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고, 그다음 슬랩의 형태, 슬랩이 일어났을 때 슬랩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야구 선수의 부상 기전. 슬랩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보통 야구 선수들에게 흔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의 부상 기전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이게 정말 슬랩이 맞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스페셜 테스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슬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레이브럼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레이브럼이란 무엇이냐? GH 조인트, 글레노이드, 휴머럴 조인트 그 사이에 있는 링 모양의 섬유체라고 합니다. 이 링 모양의 섬유체 이건데, 이 레이브럼은 휴머럴 헤드를 감싸는 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휴머럴의 경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닿는 면적을 넓혀주기 때문에 경관절의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볼앤 소켓 조인트이기 때문에 가동성이 매우 높은데, 가동성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 퍼포먼스가 높은 만큼 안정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랩 같은 여러 가지 병면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 저희는 여러 가지 병면 중에 슬랩을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랩 리전. 말 그대로 수페리어 레이브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레이브럼의 수페리어 위쪽 부분에 병변이 생긴 거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기 바이셉스가 장력이 발생하면서 수페리어 위쪽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셉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정확하게는 바이셉스 브라치, 특히 롱헤드 부분, 롱헤드와 숏헤드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슬랩의 주요 원인이 되는 롱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롱헤드의 기시, 오리진은 수페리어 글레노이드. 여기 글레노이드 위쪽 투버클에 있는데, 이게 레이브럼과 함께 붙어있고, 그리고 여기 인설션, 정지 부분은 투버러시티 오브 라디우스. 여기 라디우스의 조면, 거측면에 붙기 때문에 액션이 플렉션 오브 엘보우 플렉션과 그리고 스피네이션, 팔의 뒷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랩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슬랩의 형태,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마모와 변성. 슬랩 보통 이 일형은 급성 경우가 되게 흔한데, 그 바이셉스에 장력이 발생하면서 여기 위쪽에 변성이 발생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아직 부착 부위는 아직 안정성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이제 보통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바로 야구 선수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텐더는 아직 레이브럼에 붙어있지만 이 레이브럼 자체가 글레노이드에서 살짝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붙잡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좀 약간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명인데, 사명은 이제 보통 퇴행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퇴행성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명은 레이브럼이 동파열 전이 된 상태로 이제 레이브럼이 벗겨지면서 글레노이드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아직 텐더는 아직 붙어있는 상태고요. 네 번째는 이제 레이브럼이 마찬가지로 종파열되고 전이 된, 벗겨지면서 관절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이제 텐던이 같이 찢어지면서 텐던이 붙어있는 게 레이브럼과 아직 글레노이드 쪽이 아직 같이 붙어있지만, 이렇게 붙어있지만 텐던이 같이 손상되면서 이 복합체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고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더의 분류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형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이 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야구 선수의 부상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야구 선수의 부상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와인드업, 두 번째가 쿠킹, 세 번째가 이제 엑셀레이션, 네 번째가 디셀레이션, 그리고 다섯 번째가 팔로우스로우가 있는데, 일단 와인드업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와인드업은 던질 때 글러브에서 손이 나가기 전까지 중심이 이동하는 여기까지가 와인드업, 그리고 쿠킹은 글러브에서 손이 떠난 후부터 팔이 최대 레이전될 때까지, 여기까지를 쿠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쿠킹 다음에 최대 레이전 상태에서 공이 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가 가속기, 엑셀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손이 공에서 떠난 시점부터 팔이 최대 내해전된 그 순간까지가 이제 감속기입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그리고 이제 감속 최대 내해전 다음부터 이제 중심이 이동하면서 몸이 중심을 딱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팔로우 스로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슬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쿠킹과 이 디셀레이션, 여기서 가장 많은 장력이 발생해서 슬랩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호스가 비틀어지면서 장두가 변형되면서 이때 장력이 텐션이 이렇게 발생하고,
디셀레이션 단계에서 똑같이 장력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이렇게 되면서 레이버럼이 손상되는 그런 기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랩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이제 클러킹, 딸깍거리고 그리고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게 대표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내외전의 강도, GIRD라고도 하는데 글래노이드 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디피시, 말 그대로 내외전이 약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도 아주 대표적으로 슬랩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SSIT, 뭐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그리고 서브스케플라리스, 그리고 테러스 마이너, 이렇게 회전근개들의 근력 약화와 이제 견갑 안정화 근육들, 뭐 룸보이드, 뭐 세라토스 안테리어, 이런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재활할 때 회전근개와 안정화 근육들, 이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위주로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이 있는 쪽으로 눕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대단한 증후군, 말 그대로 팔이 마치 죽은 것처럼 팔에 힘이 빠지고 이제 좀 무뎌지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정말 슬랩이 맞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페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스페셜 테스트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오브라이언과 예가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라이언은 환자의 팔을 90도 플렉션 시킨 다음에 팔을 15도 내전시킵니다. 최대 내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엄지손을 아래로 내리고, 그 상태에서 검사자가 팔을 아래로 누르면서 환자는 팔을 반대로 저항을 시키면서 이쪽 텐션을 주면서 여기서 고통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딸깍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럴 때 슬랩이라고 위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위로 한 다음에 외회전시키고 위로 한 다음에 눌렀을 때 비교를 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외회전했을 때는 고통이 덜한데 내회전했더니 고통이 더 심하고 딸깍거린다. 이러면 슬랩일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가손은 아까 브라치, 바이세스 브라치, 롱헤드의 기시와 정지에서 봤듯이 그 액션도 엘보의 플렉션과 수피네이션이었는데, 이 예가손은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모두 저항을 주게 됩니다. 환자의 팔을 몸통에 붙이고 엘보를 90도 플렉션합니다. 그리고 팔을 아래로 프로네이션 한 다음에 이 프로네이션에서 스피네이션을 하도록 지시를 한 다음에 어깨 바이세스 쪽을 촉진을 하면서 스피네이션을 저항을 주고 아래로 내립니다. 아래로 저항을 주면은 플렉션과 스피네이션을 동시에 저항을 주면서 바이셉스에 더 강한 장력을 주게 되고, 이 경우에 만약에 바이셉스에서 여기 롱헤드 쪽, 이 촉진하는 쪽에 딸깍거리거나 고통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바이셉스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슬랩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슬랩에 대한 스페셜 테스트를 통해서 슬랩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재활 방법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따로 운동 방법과 테이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파트에서는 그 슬랩을 다루고 있는데, 슬랩에서 중요한 근육인 로테이터 커프를 보조해주는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도 밑에 부착하여 쭉 올라와 승모근까지 하나 붙여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팔을 뒤쪽으로 신전시켜 시작점은 똑같이 붙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해서 쇄골 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팔을 다시 앞으로 하여 시작점을 똑같이 붙이시고 붙여주시면 되고, 다시 가운데로 와서
한 바퀴 둘러서 뒤쪽 붙인 똑같은 지점에 붙여주면 됩니다. 앞에 것도 똑같이 그래서 똑같은 지점에 붙여주시면 되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야구 선수의 재활 운동, 슬랩 관절 사혈에 대해서 재활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시기는 경기 복귀 전에 다이나믹한 훈련들로 구성을 했고, 초기, 중기에 이제 훈련을 다 끝내서 통증이 없고 관절 가동범위에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진행한 운동은 이제 보스를 이용한 푸시업 플러스 동작을 해볼 건데,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엎드려서 이제 견갑골을 내전시키면서 모았다가 회전시키면서 벌리면서 이제 정거근 활성화, 그 다음에 뒤쪽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할 겁니다. 한 5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올라오고, 둘. 이때 팔은 쭉 핀 상태로 진행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팔을 굽힌 상태에서 하면은 팔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타겟으로 원하는 근육의 활성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팔을 쭉 펴고 진행해 줍니다. 두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은 야구 선수들이 이제 투구를 할 때 어깨가 이제 뒤쪽 근육들이 약해서 전인이 돼서 이제 가속을 할 때 충격이 가하면은 이제 와순이 파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정거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진행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야구 선수들의 투구 동작을 응용해서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바디 블레이드는 이제 세라밴드보다 근력과 균형 발전에 더 효과적인 소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 이동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때 투구 동작을 진행하면서 바디블레이드 진동으로 인해서 근력에도 향상이 되지만 움직임 패턴으로 인해서 고유 수용성 감각에 더욱더 효과적인 훈련의 방법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운동이고, 하지만 그만큼 어깨 회전 근개라든지 감각적인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제 바디블레이드는 다른 소도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운동할 수 있기에 되게 적합한 소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스를 활용해서 같이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투구에서 중요한 게 어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딤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깨를 다쳐서 어깨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하다 보면은 디딤발이 이제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랑 어깨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발 올라가 주시고, 손이 천장 보게, 손등이 천장을 보고 10초, 그 다음에 측면을 보고 10초, 손 20초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때 블레이드를 너무 깍지게 되면은 팔과 손에 이제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깨에 훈련하고 싶으면 이제 손은 가볍게 진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되고, 이때 보스는 이제 이렇게 지금 떨어진 것처럼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도 저절로 써져요. 그래서 코어, 하지 근력, 어깨 강화에 적합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10초씩 한번 더 해볼까요?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훈련은 이제 파워와 회전력을 위한 운동인데, 보드다가 공을 던져주면은 실시자는 무릎을 꿇고 공이 날아오는 방향에서 이제 받았다가 몸통의 회전을 이용해서 다시 던져주는 운동인데, 3회 실시해볼게요. 이 운동은 이제 AOS라고 하죠. 사선 보조 시스템과 POS, 뒤사선 보조 시스템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하는 이제 탄도성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근육 근막 사슬에 더 많은 콜라겐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근육을 씀으로써 이게 이제 파워 향상과 이제 회전력 생성에 감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지원에서 허리파키를 맡은 대표자 이윤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허리파키에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추방탄 탈출증을 할 건데, 조언으로는 홍민기, 손희성, 그리고 이윤재가 있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척추에 대한 이제 해부학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추방탄 탈출증의 병변, 송상원이 스페셜 테스트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척추에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유추 5개, 총골 5개, 미골 4개가 있고 총 33개입니다. 신경에는
정수신경 8쌍, 흉수신경 12쌍, 요수신경 5쌍, 순수신경 5쌍, 미수신경 1쌍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인데 첫 번째로는 팽균형이고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단절되지 않고 늘어난 상태고, 두 번째로는 돌출형, 섬유륜이 단절되지만 후종인대는 보존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탈출형이고 섬유륜과 후종인대가 모두 단절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유리형, 수액의 일부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자로는 일단은 추간판은 척추의 추골 사이에 끼어있는 연골의 원판을 말하는 건데, 탄력성이 있고 유연성을 주고 충격 흡수를 하는 흡수 역할을 합니다. 그 추간판이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튀어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려 통증이 발생됩니다. 현상 원인으로는 의자에 기스통이 기대하거나 다리를 꼬부하는,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낼 경우, 그리고 옆으로 눕는 습관, 엎드려서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디스크가 퇴행됩니다. 스페셜 테스트로는 하지 직과상 검사가 있고, 하지 직과상 검사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정상인은 70도 이상 올라가는데,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은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60도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혈시 검사가 있는데, 하지 직과상 검사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아킬레스건을 어깨 위에 올린 다음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굽혀주고 양손으로 스라건을 눌러주면 거기에 통증이 있으면은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좋은 테이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키네시오와 그리고 C테이프를 사용해서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척추 기립근부터 골반까지 늘리지 않고 붙여줍니다. 양쪽에 하나씩 붙여주시고, 그리고 허리는 망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붙여놓은 거를 세 등분해서 샷 모양으로 하나씩 가로로 붙여줍니다. 이때도 테이프는 늘리지 않고 붙여줘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네, 그러면 이 부위에 X자로 덧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해서 테이프로 덧대어서 한 장씩 붙여줍니다. 네, 끝입니다. 지금부터 허리 디스크 제거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자세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양이 자세는 척추의 분절 운동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위축된 근육을 스트레치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엎드릴 때 이때 무릎과 골반은 90도를 유지하고 양팔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며 양팔은 곧게 펴줍니다. 골반을 후방경사하며 천천히 말아 올리며 이때 숨은 들이마셔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을 전방 정사시켜 허리를 내려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등 올려주고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다음은 보조를 이용해 플랭크를 실시하겠습니다. 플랭크 자세를 할 때는 머리, 어깨, 골반, 무릎, 발목을 일직선이 되게 유지해줍니다. 10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보수와 밴드를 이용해 힙 라이즈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라이즈 운동을 할 때는 양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말아 올려줍니다.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은 발목 쪽을 무릎 쪽에 갖다 대고 천천히 당겨줍니다. 10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으로 허리 디스크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